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제품은 고프로 7이에요. 고프로 7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뚜껑이 빠져있군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야지 방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지금 고프로 7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고프로라는 회사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세파스 쪽에서 정품으로 수입을 해오고 고프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액션캠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고프로가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던 상황에 슈퍼볼 쪽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광고를 때린 거죠. 그때부터 하락세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고프로를 끼워가지고 드론을 날리는 카르마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었죠. 그때부터 이제 하얀 곡선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고프로 5에서 고프로 6로 넘어가는 그 시장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이미 제가 예전에 고프로 5와 고프로 6를 썼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스마트폰 영상보다 좀 나았었어요. 확실히 막 엄청나게 낮지는 않았지만 작고요. 일단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OIS라든지 뭐 안정화 기능 같은 것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넓은 화각을 자랑을 했었죠. 블랙박스에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막 넣었어요. 보통 영상캠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이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영상을 못 찍게 되는데,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에 꽉 찼던 영상을 초반부터 지워가면서 그 이후에 있는 영상들을 다시 덮어쓸 수 있는 약간 블랙박스 같은 기능도 넣어가지고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프로를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굳이 50만원 가까이 하는 이 고프로를, 50만원 넘죠? 50만원이 넘는 고프로를 굳이 가지고 다니면서 쓸 필요가 있느냔 말이죠. 왜냐면 여기 스마트폰이 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4K 영상까지 지원을 하고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면서 얘는 도저히 갈 곳이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얘는 OIS까지 되죠. 얘는 예전에 OIS가 없었어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뭐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짐벌이나 오스모 포켓 같은 물리적 짐벌 형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지, 그러니까 찍히는 영상을 손떨림이 없어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차용을 했는데 잡설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고프로 7이 이번에 좀 그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나왔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고프로 7을 왜 샀냐면요, 제가 오스모 포켓도 샀고 고프로 7이 굳이 필요했느냐 라고 하면은 고프로 7은 사실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차량 리뷰를 찍을 때 어쨌든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얘를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게 가슴팍에다 딱 꼽아놓고 찍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뭐 알리에서 주문하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놈을 갖고 찍었으면 좀 좋겠는데, 얘는 가슴에 달아도 되고 체스트 거치대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 거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제가 요새 자동차 리뷰를 찍을 때 이런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을 하고 찍는데, 이걸 머리에다 이렇게 끼우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고프로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프로가 일단 다른 것보다 다 좋은 게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광각을,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지언정 광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광각이잖아요. 얘가 적당히 찍어도 차량 내부에 내 시야와 가까운 곳에서도 잘 보여진다는 부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화질상으로는 저한테는 좋은 느낌을 가지진 못했어요. DJI보다도 이제는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DJI의 오스모 포켓이잖아요. 얘는 제가 이제 리뷰도 한번 했었지만 얘도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조그매요. 고프로랑 보면 크기가 굉장히 조그맣죠? 이미 얘는 물리적인 짐벌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안정화라고 하면 최고 중에 최고죠.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지 보정을 함으로써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차용해갖고 쓰고 있는데, 보자고요. 고프로 7이 실버, 화이트, 블랙이 나왔는데 블랙이 가장 최상위 선택이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얘는 일단 타임랩스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편리합니다. 슈퍼포토라는 기능이 있어서 폰에서 봤을 때 갤럭시 9부터 나온 기능이긴 한데 AI 카메라 같은 거예요. 음식을 찍으면 음식에 딱 맞는 색감을 맞춰가지고 사진처럼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역광이 되게 심하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HDR을 켜가지고 앞에 있는 역광이 든 이미지들을 잘 보정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보정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제일 문제는 음성에 대한 녹음 기능이 이 오스모 포켓이나 폰만큼만 돼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예전에 고프로 6로 찍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고프로에서 어느 정도 음성이 약간은 답답해도 들어줄 만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영상 편집을 이제 하려고 찍었는데 전부 폐기했습니다. 하나도 못 쓰고요. 양평 충주 쪽으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영천 영덕 방면으로 126km나 가야 됩니다.
고프로 7은요 웬만한 영상 촬영 장비 중에서 작은 크기와 액션캠으로서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죠. 화질도 준수한 수준이고요.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거치를 해도 좀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7이나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규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고프로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저희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거나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4분의 1짜리 삼각대에 쓰이는 요거를 많이 쓰잖아요. 요렇게 쓰이는 요게 표준화가 되고 규격화가 될 만큼 고프로는 카메라계 쪽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도 영상용으로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놈의 마이크 때문이에요. 마이크가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걸 왜 쓰냐, 거기다가 배터리 팩까지 2개나 가지고 다니면서 왜 쓰냐 하면요, 차량용 리뷰를 쓸 때 메인 영상으로 쓰는 것보다는 서브 목적으로 음성이 들어가지 않고 영상만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고프로 7을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해요. 제가 지금 이 모멘트 케이스라는 걸 쓰면서 여기다가 렌즈를 달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렌즈가 광각 렌즈기는 하지만 갤럭시 노트 9의 광각 렌즈를 단 거보다 화각이 좀 더 넓고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화각이 넓은데도 보기 싫지 않은 왜곡을 지니고 있어서 꽤 광량이 좋은 곳에서는 정말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프로 7이. 그래서 저는 이제 쓰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7 이후로는 구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이제 광학식 짐벌, 소니 X3000에서 썼던 렌즈 구동 방식으로 인한 OIS, 흔들림, 손떨림 방지 기술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아마 이제 거의 끝판왕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도 기존 고프로 6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가격도 고프로 6보다도 한 10만원 정도가 더 싸게 책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고프로 7이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제가 너무 많이 나왔죠. 대체제 오스모 포켓도 나왔고요, 폰이라는 대체제도 나왔고요. 굳이 고프로 6, 5를 갖고 있는 사람이 7까지 넘어올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 기능이 되게 좋아서 음성이라도 녹음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좋아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고프로 7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브 영상을 찍기 위한 그냥 서브 영상 장비로서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고프로 7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프로 7과 갤럭시 노트 9으로 찍은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음성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손떨림 방지 기능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전력 질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은 거의 보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뛰는 거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고프로 7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얼마만큼 보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궁금하네요. 다 보셨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갤럭시 노트 9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이것저것 괜찮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폰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이 아무리 좋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손떨방이라는 기능은 한계가 있고 흔들림에 너무너무 취약해요. 근데 고프로 7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떨림 방지도 되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타임랩스도 편하고요, 가볍고요, 몸에 언제든지 거치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영상을 지금 띄어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 아마 이미지 보정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 이미지가 움직일 때 요 잔상, 블러라고 하죠. 블러링이 좀 심해가지고 영상이 좀 깨져 보이는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좀 그냥 흔들림이 있어 보여도 좀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게 더 보기가 좋아서 그냥 안정화 끄고 씁니다. 요새는요. 요놈이죠. 오스모 포켓과 고프로 7 지금 광량이 좋은 곳에서 한번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음성 촬영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스모 포켓이랑 지금 딱 보시면 화각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지죠. 제가 정말 최애하는 제 작업실에서 피규어들을 놨던 장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딱 봐도요, 화각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천정까지 보이는 고프로 7은 천정까지 보이고, 아래에 있는 프린트, 왼쪽에 있는 시계까지 다 보이는데, 오스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피규어 이 선반만이 지금 겨우겨우 꽉 차게 보이거든요.
체크해야 될 부분은요, 음성 부분입니다. 음성 부분이 제대로 잘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 볼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나오는지, 지금 광량이 충분한 상태니까 한번 안정화, 고프로 7의 안정화 기능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죠, 제가 지금. 네, 보셨죠? 세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안정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에 문제가 좀 있지만, 오스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떨방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가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화각이에요. 오스모 포켓이 화각과 방수가 안 되고 짐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휴대가 좀 용이하지 못하다, 그게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고프로 7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단점이 극명하죠. 이 일체형 바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간편하거든요. 던져도 되고요. 사실 이놈이 고프로 7의 이제 정식 마운트인데요, 이놈만 있으면 최강입니다. 너무 가볍고요, 너무 조그맣고요, 촬영하기가 너무 편해요. 진짜 액션캠으로서 이만한 캠이 있을까 싶습니다. 방수도 되고요, 휴대성 좋고요, 화각도 좋고요. 다만 문제는 음성이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음성 녹음이 소스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인식을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핸드폰과 고프로 7을 같이 촬영을 했을 때 음성 싱크를 맞출 수 있겠구나 정도로 그냥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음성 녹음이지, 얘 자체를 원본 소스로 쓸 수는 절대로 없어요. 조악하고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고프로 8이 나오면 사실 고프로 7 버리고 고프로 8으로 갈 용의도 있어요. 이 구조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고프로에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간단한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어쨌든 고프로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고프로로 찍은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영상에도 고프로로 초광각으로 찍은 영상들이 계속 추가가 될 텐데, 계속 서브 영상으로 찍게 될 거고요. 그리고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여기저기 거치를 해놓고 쓰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량으로 또 블랙박스, 상시 블랙박스용으로도 요놈을 쓸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쓰게 될 여러가지 용도들 중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메인 촬영을 할 때 서브 촬영, 그리고 정말 광각이 필요할 때 광각 영상 촬영, 그리고 물속에서 촬영할 때 수중 영상, 그리고 차량에서의 좁은 곳을 촬영할 때 그것도 역시나 광각의 의미 필요하지만 그때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상 기기입니다. 또 저는 이제 타임랩스를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또 광각으로 타임랩스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7을 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촬영 장비는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RX100, 그리고 고프로 7, 그리고 오스모 포켓 고화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알파 7 딱 이렇게 제 영상 장비가 될 것 같군요. 네, 고프로 7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계속 지속 가능성을 저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참 시장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프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예요, 시장에. 예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최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매각될 위기에도 놓여있기 때문에 꼭 제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것으로 오스모 포켓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 9과 비교 분석해본 고프로 7의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